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데, 청성 뇌관 이식, 뇌관에다가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브레인 스템에다가? 그렇죠. 그래도 되는 건가? 치매도 유병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새 보청기 하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GPT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보청기를 비롯한 청각재활 치료의 현재와 미래, 역사를 보고 오신 분들은 그럼 개판에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실 텐데, 저번 시간에 이제 아날로그 보청기까지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완전 디지털이죠? 그럼요. 완전히 디지털 보청기가 됐죠. 디지털 보청기라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일단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1980년대부터 조금씩 개발은 됐었고 1990년대가 돼서 완전히 됐는데, 한마디로 그냥 작은 마이크로 칩셋이죠. 마이크로 칩셋이 들어가서 밖에 오는 소음을 1대1로 증폭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청력이 떨어져 있는 거에 맞춰서 증폭량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선형보다는 비선형이라고 해서 압축을 소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압축형 비선형 보청기로 형태로서의 소리 변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디지털 보청기라고 흔히 생각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청이 보통 고주파, 그러니까 높은 소리부터 망가지거든요. 근데 모든 소리를 확성을 시켜주면은 환자분이 들을 때 높은 소리는 확성돼서 잘 들리는데 저음은 내가 원래 잘 들었는데 이게 커지니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잘 듣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개발이 됐다. 네. 압축을 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드리면, 정상 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청력을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인데, 그리고 넘어가면 막 시끄럽다고 느끼는 이 역치가 범위가 넓죠. 넓다는 거죠? 넓은데 이제 우리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범위가 줄어들어서 밑에 있는 말단의 작은 소리들은 못 듣게 되시고, 반면에 큰 소리는 똑같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대1로 증폭을 시켜버리면 이 소리는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일반인들은 괜찮은 소리를 나는 그렇죠. 오히려 시끄럽게 들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있는 소리를 압축을 해서 이 작은 데 안에 골고루 잘 넣어주는 보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디지털이 아니면 안 불가능한 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요새는 사방에서 인공지능 AI 난리인데 네. 보청기에도 AI가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많이 되고 있죠. 인공지능 보청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개발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3, 4년, 4, 5년 전부터 진짜 얼마 안 됐네. 나오기 시작을 했고, 주로 쓰는 거는 아무래도 보청기 끼신 분들이 제일 불편한 거는 주변에 소음이 심할 때,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그쵸.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힘들어 하시는데 주변 소음을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상대편의 말을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증폭해주든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말을 인공지능이 구별해가지고 다른 소음이랑 얘는 키우고 나머지 소음은 죽이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이나 청취 패턴을 인식을 다 해서 이 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볼륨을 줄이는구나, 주변에 소음이 크게 들어오는 장소에 갔구나, 그래서 GPS랑 연동을 해서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노인분들 가장 큰 불안함이 넘어졌을 때잖아요. 집안에 혼자 계시다 넘어지면은 보청기는 거의 항상 차고 다니시니까 이분이 넘어졌다는 거를 캐치를 하고 가족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같이 신고하거나 알려주는 시스템도 안에 자이로 센서라는 게 달려 있으니까 뛰고 있다, 걷고 있다, 넘어졌다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 다방면에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기능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전력 소모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배터리나 이런 게 더 커지거나 이래야 될 것도 같은데 이런 거는 해결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보청기를 적어도 아침에 쓰시면은 오후 저녁 늦게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기능을 활용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제한사항이 있지만 배터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특히 칩 자체도 이제 저전력을 소모하는 칩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 두 가지가 맞물리면 아마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주워 들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눈동자를 따라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가지고 네네.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네네. 그런 기능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코그니티브 컨트롤 히어링 에이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 병원도 연구를 다른 해외 기관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낙준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테이블에서 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은 막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가도 저쪽으로 신경이 쓰이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쓰이죠. 그런 상황에 일제라 하더라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뇌파를 캐치를 해서 그쪽으로 마이크 이 방향을 맞춰주는 빔포밍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직은 개발 단계고요. 한참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테스트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서는 보청기 이거 계속 좋아지면은 언젠가는 난청을 보청기
보청기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미래를 꿈꾸고 계시나요?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보청기만으로는 한계가 네. 있다. 보청기는 그냥 외부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거니까. 사실 기본 궁극적으로. 컨셉은 그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보청기를 낄 수 없는 환자라든지 아무리 크게 들려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말소리 구분하는 것 자체가 힘든다든지 하면 다른 치료법들을 써야 되겠죠. 소리가 아예 그냥 전달이 안 되는 환자들인 거죠.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보청기를 해도 말소리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인공화호 수술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뒤로 아마 이낙준 선생님 나가고 나서 개발된 제품인 것 같긴 한데 인공중이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인공중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있는 듣는 뼈라든지 안에 있는 소리 전달하는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골전도 보청기. 한 2번인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많이 해요? 네, 왜냐면 보청기를 끼면은 소리 자체가 조금 자연스럽지도 않고 끼는 행위만으로도 웨이도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중염이 심하신 분들은 못 끼고, 또 하나는 보이는 것도 좀 그래서 차라리 골전도 보청기를 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요쯤에다가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안 보입니다. 머리카락으로 덮어보면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더 자연스럽고. 근데 이게 뭐 사실 보청기로 되는 사람한테 골전도 보청기를 권하지는 않고요. 보청기를 못하는 경우에 골전도 보청기가 권하죠. 제가 배울 때는 골전도 보청기가 데시벨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거보단 좀 좋아졌는데 네. 아직도 여전히 출력의 한계는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최종 보스라고 하는 거가 있죠. 이제 청성뇌관 이식술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인공화우라고 하는 컨셉 자체는 달팽이관이 있고, 그리고 뇌가 있으면은 달팽이관에서 뇌로 이어주는 청신경이 이게 괜찮아야 달팽이관 속에 들어간 전극이 소리 전달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신경이 망가졌거나 혹은 종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인공화우는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소리를 여기서 감지하더라도 그럼요. 전달이 안 되니까 네. 머리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극 자체를 뇌간이라고 하는 청각 중추에다가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인공중이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인공중이는 달팽이관 속에 플로팅 베스 트레스듀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를 넣어서 달팽이관 가기 전에 중이 내에 위치한 세계 이속을 그 뼈를 진동시키거나, 전도성 자체를 확 그렇죠. 끌어올리는 거구나. 그렇죠. 공기 전파를 통해서 소리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아예 이속을 흔들어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좋을 것 조금 같아요. 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나요? 저 자연스럽죠. 아. 다만 이건 수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몸속에 수술해야지 들어가지.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보청기를 해서 잘 들으시는 분들한테 선뜻 권하지는 않고, 불가피하게 보청기를 못 끼시는 분들 혹은 자연스러운 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공중이는 그렇고, 골전도는 컨셉이 이제 뼈에서 전도가 돼서 소리가 들어간다. 여기서 이렇게 퉁 쳐도 안에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네. 그걸 이용한 게 골전도 거잖아요. 그쵸. 이건 수술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골전도 이어폰은 똑같습니다. 뭐 인공화우랑 골전도 이어폰이 들어가는 부위랑 거의 비슷하게 귀 뒤쪽 살짝 위쪽에 진동을 할 수 있는 기기 장치를 이제 이식을 해서 여기 있는 뼈 자체를 이제 진동을 시켜서 뼈로도 이제 소리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 진동하다 보면 웨이도 자체도 좀 흔들리고 공명이 일어나고 안에 있는 뇌척수액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전도 채널을 통해서 소리를 넣어주는 거라 수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쉽죠. 왜냐면 그러네요. 기계만 딱 그냥. 심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데, 청성 뇌관 이식, 의료인이 아닌 분들은 그냥 들으실 것 같은데 뇌관에다가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브레인 스템에다가? 그렇죠. 그래도 되는 건가? 뇌관이라는 게 이제 호흡하고 호흡 엄청 중추도 중요한 있고. 곳이잖아요. 중요한 근데 곳이죠. 거기다가 뭘 이식하는 거예요? 결국 인공와우라고 하는 건 달팽이 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전극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달팽이 관을 따라 그쵸, 돌아야 그쵸. 되니까. 근데 이 청성 뇌관 이식술은 제 손바닥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극이 한 12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뇌로 들어간 신호는 뇌간에서 청각 중추가 있는데, 중추에서 이제 소리 분석하는 그 채널에 이거를 갖다 대는 겁니다. 청각신경 패스하고. 그렇죠. 청신경은 완전히 패스하고 청각 중추, 청각 센터에다가 소리를 직접 넣어주겠다는 거죠. 전기로.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접근을 혼자 해요? 신경외과랑 같이 같이 하고 하는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관 자체가 말씀 주셨다시피 워낙 중요한 부위고 그 센터에 대한 것들을 잘 찾아야 돼서 신경외과랑 같이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눈도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안신경을 통해서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거기 시각 중추가 있고, 그거가 머리로 가면 후두부에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여기다 갖다 박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사실은.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괄목상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사흘 동안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년이지만 제 후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청성 뇌관 이식술이라는 어려운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청각신경이 손상된 사람들이니까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네요. 그럼요. 인공화호로 네. 할 수 있는 환자를 굳이 이걸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돌발성 난청으로 한쪽의 청력을 일찌감치 잃었어요. 20년, 30년 동안 지내시다가 한 40대, 50대 돼서 갑자기 뇌종양을 진단받았는데 하필이면
반대편에 생긴 거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든 수술적 치료를 하든 가만히 놔두든 반대편 청력도 떨어지게 되니까 인공호흡 수술하기에는 이쪽은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쪽에 수술하면서 할 수 있는 옵션은 청성내관 이식술밖에 없으니까 옵션으로 그냥 제시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걸 네. 하면 얼마나 들어요? 문헌에 의하거나 해외 여러 굉장히 많이 하는 보고에 의하면 거의 한 80% 정도 듣는다라는 보고들도 그건 있고 너무 엄청 잘 듣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국내에서는 좀 힘든 것 같고 아마 점차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성외관 이식술은 이건 진짜 약간 SF 같은 거잖아요, 사실. 네. 인류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 치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노화로 인한 감각 저하잖아요. 감각이 떨어지면 이제 인지가 떨어지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완전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걸 패싱하고 시각, 청각 이런 것들만 눈에 바로 해서 감각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치매도 유병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새 보청기 하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치매가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청력 손실이 있을 때 보청기를 통해서 개입을 해주면면은 치매 유병률이 떨어진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저하된다. 이런 네. 논문은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그 정도가 됐으니까 네. 역시 이게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 역시 부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인공중이도 하고 골전도도 하고 인공화호도 하고 청성내관 네, 이식술도 하고. 하고 네. 환자분한테 옵션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환자분의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환자분이 좀 더 잘 고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거든요, 진짜. 네.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청각재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르면 저희가 원래 잘 안 보내잖아요.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각 재활 옵션에 대해서 아까 이낙준 선생님 4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셔서 그림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챗 GPT한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인공화호라든지 뭐 인공중이라든지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GPT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너무 개판이라? 네, 너무 웃겨서 가져와서 첫 번째 그림 이거 뭔 것 같아요? 사지선다형이니까 사지선다. 이 정도는 맞춰야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이게? 밑에 나왔으니까 맞추겠지. 중이 임플란트인가 이게? 땡 틀렸습니다. 미드리어가 아니야? 미드리어에 넣었잖아요 지금. 미드리어보다 조금 더 안쪽이잖아요. 여기까지 미드리어죠. 그럼 이게 이게 인공화호라고? 달팽이관이 없잖아. 이건 뭔데요? 나 이게 달팽이관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네. 뭐 아무튼 그거는 옆에 있는 격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공와우라고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걸 인공화호라고 그린 네, 거예요? 그려준 야, 이 정도 수술이면 누가 하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이거 그림만 수술. 보여주면 안 하죠. 그 다음 수술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청성내관 이식술이에요? 정확하게 아시네. 밑에 있는 탐침이 뇌 간을 뚫었죠. 내관을 뚫어버렸네. 바로 사망입니다. 이럴 경우. 진짜 사람 죽여버렸네. 그렇죠. 이건 또 뭐야? 이게 골전도인가 보다. 아, 뼈가 나온 거 보니까 드디어 맞추셨네. 뼈 전체를 그냥 진동시키는 진동자를 그려준 것 같아서 이게 골전도 보청기고. 그럼 이게 미드리오구나. 그렇죠. 이소고를 대체할 만한 아주 큰 인공기관을 이렇게 넣어서 아무튼 이거를 알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수술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비인후과 의사도 수술을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이렇게 네. 배우면은 이렇게 이런 생기지 수술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사람이. 용진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습니다.